네, 안녕하세요. 입시단마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3 학생들을 위한 주제로 고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제 중3 학생들이 교육 개편이 되는 이제 첫해 학생들로 학교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 학생 또는 이제 학부모들이 많은 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교 생활의 이제 첫 시작인 고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자 오늘 입시랩의 이혁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중3 학생들이 교육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제 첫 해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간다라는 생각에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또 예상되고, 설명을 해도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중3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첫 번째 현안이 이제 고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교 선택을 보자면 이제 뭐 특목고를 선택하냐, 네, 아니면 뭐 일반고를 선택하냐, 우선 첫 번째 이걸로 나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질문을 들어보면 이제 2028년 교육 개편안에 따라 고교 선택을 할 경우에 일반고를 선택하냐, 특목고를 선택하냐, 네,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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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식으로 드리면은, 네. 일단 자사특목고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등록을. 자사특목고 음, 가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고라고 한다면은 이 대치동 같은 학군지 일반고가 네. 확실히 좋다. 네, 아, 일단 그렇게 딱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일단 그게 뭐 대입에서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입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대입까지 네,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고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선 자사 특목고로 진학하는 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네. 그 사실 이제 2028 우리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작년 뭐 예전부터 이제 먼저 나왔었던 것이 2028학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현 중3부터 고교 학점제를 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작년 개편한 시안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시안에서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원래 1학년 것만 석차 등급으로 가고 네. 그 성적평가로 가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과목들 그 성적 과목들에서는 절대평가로 가는 걸로 나왔으나 네, 맞아요. 그런데 10월 그 개편한 이제 시안이 아직도 시안이긴 하죠. 네. 사실은 그 시안에서는 우리가 5등급제로 가겠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성취도 이제 기재가 된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상대평가 등급이 같이 5등급제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등급제 가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사실 이것도 한번 촬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게 일단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5등급 상대평가. 네, 그리고 그거 발표와 동시에 이제 같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수능 개편안이 이제 그것도 시안으로서는 확정이 된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바뀔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 사실상 현행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 시험이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수학은 인문계 수학으로 현재 뭐 인문 자연계 나누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네.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 원, 투, 그다음에 확통. 물론 이제 저기 그 바뀌는 과목명으로 좀 다르지만은 그렇죠. 현재 대수로 네, 바뀌죠. 대수로 네. 바뀌고 네.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현행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인문계 수학, 문과 수학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그렇죠. 이제 공통 과목으로 네,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네, 미적분이랑 기하가 기하. 빠지는. 네, 네. 그게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존에는 현재 고1까지는 뭐 과탐, 사탐에서 이제 하나씩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현재 과목명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별도로 하나씩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 네. 근데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전부 다 1학년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과목들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시는 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
인문계 그 수능 형태로 바뀐다. 이게 이제 큰 이제 차이죠. 네. 근데 이제 요걸 놓고 봤을 때 입시가 그럼 왜 자사특목이 좋은가? 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단 수시만 놓고 보면은 수시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5등급제가 된다 그럴 때 네. 현행에서 10등 그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누적 4%, 네. 2등급이 누적 11%, 그리고 3등급이 누적 23%, 4등급이 누적 40%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바뀌는 그 내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34%, 그리고 뭐 3등급이 6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3등급은 일단 차치하고요. 그걸로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현재 2등급 받던 2등급까지 들어오는 친구들은 전부 1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죠? 바뀌는 체제에서는. 그리고 현재 4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2등급으로 이제 바뀌어서 찍힌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4등급 전부는 아니고 4등급 하위 6%는 빠지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정확히 하면 4등급에서 뭐 빠지겠지만. 대충 그냥 말씀드렸을 때는 4등급도 2로 찍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사특목에서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나와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3.0. 그러면 평균으로 그냥 평균 3.0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과목들이 다 3, 3, 3, 3, 3, 3 이런 식으로 내신 등급이 현재 찍혀 있다고 보고 이런 친구들은 갈 수 있죠. 근데 4, 4, 4, 4, 4, 4 찍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최상위권 학교에서도 사실은 서울대 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바뀌는 체제에서는 3333 찍혀 있었던 애들이나 4444 찍혀 있던 애들이나 전부 2222로 찍혔을 때 동일하게 이게 동일하게 되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장에서 그 두 친구들을 비교한다고 볼 때 지금은 딱 구별이 되니까 3등급은 합격을 1단계 시켜주고 4등급을 1단계에서 탈락을 시키겠지만 그런데 바뀌는 체제에서는 3등급하고 4등급이 현재 3, 4, 2를 지켰을 때 얘가 3등급의 실력인지 4등급의 현행 체제로 봤을 때 4등급의 실력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1단계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이제 그 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큰 거겠죠. 그렇다면은 네. 4등급 정도 나왔을 때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도 네. 바뀌는 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대보거나 뭐 하나거나 이런 데를 간다라고 그럴 때 내가 3등급 자신 있어 그러면은 괜찮은데 나 좀 자신 없어서 4 밀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4밖에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지금은 서울대가 힘들 수 있겠지만은 현재 중3 애들 이 친구들이 28학년도에 시험 볼 때는 사실 4가 떴어도 현재로서는 4등급인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2로 바뀌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면접 역량이 떨어지는 3등급보다는 면접 역량이 높은 4등급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유리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면접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맞물려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1월 29일 날 대입정책 포럼을 열었고 그리고 그 대입정책 포럼은 작년에 있었던 대입정책과 관련된 그 컨퍼런스를 열었던 것의 어떤 연장선으로 보여요. 자료집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대입정책 포럼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신들이 평가했었던 그 면접 평가 방식이 이제 너무 일면적이라고는 안 했지만 면접 평가로 가겠다라면서 면접의 그 변화 방향을 좀 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건 앞으로 이제 예시 문제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되지만 이번에 나왔었던 문제들로 보더라도 그 문제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인문계가 아니라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자사고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탐구를 했었던 친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특목이 훨씬 더 이런 면에서 그 유리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저도 그 소장님이 쓰신 이제 칼럼을 봤는데 거기서 제 눈에 이제 들어왔던 게 이제 서울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수능이 이제 자격고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자료집에는 제가 읽었는데 네네.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에 네.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전까지 설명드렸었던 것은 수시에서 자사특목이 유리한 경우 이제 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수능이 자격고사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이제 정시 측면인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정시가 40%나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시를 내가 수시로 뭐 그 대학을 못 가겠다 싶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망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뭐 2학년 때부터 정시로 돌려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고1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정시에 승부를 걸면서 수능을 깊게 파고 내가 킬러 문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다면은 정시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둬서 뭐 의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이게 가능한데 근데 서울대가 이번에 대입 정책 포럼에서 수능 자격고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등급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현재는 이제 그 변환표준 점수 바꾸어 서울대식 바꿔갖고 점수를 뭐 1등부터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0점 몇 점 차이로도 학생들의 서열이 갈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그 1등 수능에서 이제 등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등급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전부 같은 점수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현행 지금 서울대 입시에서는 그 과목에 부여된 표준 점수를 서울대 환산식 그 계산법으로 해서 통점을 해서 이제 소수점까지 다 네네. 계산이 되는 방식인데, 네. 이 요번 서울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 그거를 그냥 같은 뭐 표준 점수 상관없이 1등급이면 1, 네. 2등급이면 2. 네네. 그럼 높은 1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낮은 1등급, 턱걸이 1등급도 있을 수 있는데. 있는데 그거를 네. 그냥 똑같이 1등급으로 그냥 다 보겠다는 일시 거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기초 학력 수준이 있는 정도만 그 정도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너네들 학생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은 정확하게 면접은 명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정시에서도 면접을 확대해서 보겠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안 했고 그 보면 이제 자료집상으로는 정시도 직윤이 있잖아요. 서울대가 직윤에서 그 면접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걸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시 직윤 전형에서도 이제 면접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 정시로 명확하게 나눠서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도 도입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정시의 일반 전형에서는 아직 뭐 면접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자격고사와 얘기가 탁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반 전형으로도 확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이제 면접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 수능 성적이 결정적인데 수능 성적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요거 반영 플러스 이제 그 생기부 내용 그리고 생기부 등급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면접 이게 이제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니까 수능 자체의 영향력은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시와 같이 학생부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것이고 네, 그리고 면접이 도입이 되게 될 경우라면 이건 불확실하지만 된다면은 이제 그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 수시처럼 바뀌는 거죠. 네. 거의 뭐 정시의 탈을 쓴 수시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한 40% 정도잖아요. 정시 비율이. 근데 정시 비율도 낮추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정시 비율 40%는 지금 정부에서 네. 유지하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낮춰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냐면은 사실 정시가 학교 교육을 상당히 망가뜨리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그 내신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되게 충실하고 학교 공부에 충실한데 정시가 강화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1학년 때 내신을 망쳤어요. 그러면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자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네. 공교육이 사실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정시가 40%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고 N수생들에게도 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 공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아마 서울대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서울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측을 네. 해보자면, 네. 뭐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네. 이 상황 가지고 예측을 해보자면,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입학 전형을 바꾸게 된다면, 네. 그 이하 학교들도 다 쫓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입시가 그 서울대 입시하고 연세대 고려대 입시가 뭐 똑같은 것은 아니라서 네. 뭐 자기네 나름대로 또 설계를 할 텐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대가 왜 그렇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서 볼 때 그 수능이 지금 수능 과목이 그렇게 이제 현행으로 볼 때 인문계로 거의 다 바뀌는 셈이기 때문에 공통과학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탐도 1학년 과목으로 바뀌고 했을 때 수능으로 변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우리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은데 좀 기억은 약간 불확실하지만은 지금 교육부 장관도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자격고사화를 지향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서 그런 지금 문제의식이 이미 나타났다면 그러면 다른 학교 대학들에서도 이미 그런 것은 다 감지를 했을 것이고 그럼 아마 그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서울대와 유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그 이제 면접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 정시에서의 면접이 도입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첨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의대 같은 경우도 의대도 이제 면접이 훨씬 더 강화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네네. 다채로운 학생부를 작성할 수 있는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는 그렇죠. 그게 말씀이시죠? 훨씬 더 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아까 일반고보다는 이제 특목자사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수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학군지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학군지 일반고가 또 유리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사 특목하고 이제 좀 이제 비슷하게 수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신 그게 5등급제가 되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최저로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간다라고 할 때는 사실 비교과 활동 필요 없이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으로 해서 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내신 성적만으로 1단계를 통과하거나 뭐 이제 최종 통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내신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한 1.4 정도까지 나와야 어쨌든 합격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사실상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1.4라고 하는 내신이 나온다라고 볼 때는 그걸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5과목 중에 3개가 1, 1, 1이고 2개가 2, 2여야 한단 말이죠. 그럼 1.4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럼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아까 2등급이 10%까지 주니까 내가 하위 1%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게 다 11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등급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교과 성적으로는 전부 2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현재는 1.4 또는 1.35에서 1.4에서 최종 컷이 교과 전형이 형성된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은 28학년도에 이 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0이 되는 거죠. 무조건 1111을 네. 해야지만 그렇죠. 이제 우선 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고1까지는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네. 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서 내가 내신을 따고 네. 내신을 1 찍고 그래갖고 교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가는 학교들도 무조건 내신을 잘 따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메리트가 그 쉬운 학교로 가지 않더라도 학군지 학교에서도 1, 2 이제 2등 2를 찍으면은 이게 대부분 111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 전형을 쓰기가 어려웠죠. 이 학군지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2가 뜨더라도 현행 2이면은 아끼는 내신에서는 111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여기에서 그 현행으로는 3 그리고 28학년도 입시에서는 2가 떴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바뀌는 거에서 1, 1, 1, 2, 2 이렇게 뜨면은 그러면은 얘네가 1.4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종합으로 쓰면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으로 바꿔서 보면은 3이나 4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학군지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 네. 예? 이런 학교들에서는 만약에 현재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의대 쓰기가 학종으로 써도 어려운데 바뀌는 때에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바뀌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수능의 자격고사가 이렇게 정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기가 학생부의 내용이 이제 훨씬 더 자사특목 같은 경우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사특목 그래서 아까 그 정시로 쓸 때도 그게 더 좋은 거 등등. 그래서 지금 바뀌는 체제에서는 자사특목이 훨씬 더 좋고 학군지의 불리함도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듯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로 따져보자면 자사특목, 네. 다음이 이제 학군지 네. 일반고. 네. 그 학군지 일반고 안에는 이제 광역자사까지 포함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여기 휘문이라든지 중동, 세화 이런 데들 아마 성적 입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1순위가 이제 자사특목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사특목고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